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BOJ,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뭐 다카이치 총리 때문에 뭐 엔화 약세하고 돈 푼다 하는데 BOJ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물가가 너무 오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12월 18, 19일이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영민 매니저, 네. 지금 이 정도의 발언을 한 거는 거의 12월 19일 금리 인상 그쵸.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을 이제 좀 시사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어쨌든 최근에 일본 쪽이 또 뭔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어제도 뭐 일본과 이제 중국 간의 또 갈등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고, 네. 아직 우리 국내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엔캐리 트라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1.8% 정도 또 네. 급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이제 엔화 강세에 대한 이제 또 반작용으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었잖아요. 폭락했었죠. 갑자기 시장에 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날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11% 급락이 나왔었고요. 코스닥은 거의 14%가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인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일본이 초저금리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일본에서 이제 엔화를 조달을 해서 이게 싸게. 전 세계 지금 자산 시장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청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러티브는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반복되어 왔던 이슈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작년에도 이제 엔화 강세를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또 굴복하고 네. 속도 조절에 나섰거든요. 이번에도 뭐 연말에 한 번 정도는 또 금리 인상을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이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에 증시를 항상 최고 수준으로 네. 유지를 하겠다라는 걸 지금 천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어떤 파장이 어떨지를 오늘 조금 지켜보는 거, 그게 우리 이제 국내 증시에는 좀 관전 포인트. 다만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 거꾸로 이제 상대 통화인 달러가 조금 약세가 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 때문에 정부가 뭐 계속해서 지금 매일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건 또 환율의 하락 요인, 이제 맞습니다.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네. 또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뭐 우리 시장에는 조금 플러스 요인도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 확산되고 있는, 이제 좀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는 악재죠. 엔화가 다시 이제 세계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나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오히려 원화 그렇습니다. 약세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돼서 우리 원화도 강세로 가게 된다면 수급 쪽에 있어서는 또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환율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준호 매니저와는 이 뉴스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한국차 맞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는데 왜 이럽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디어 기다렸던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1월 1일부로 맞습니다. 15% 소급 적용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좀 타결이 되고 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그 이후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거의 못 나왔죠, 나왔었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15% 관세로 적용이 돼서 지금 이제 일본과 동일하게 지금 이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저는 현대차와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이제 한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그 기대감은 전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4분기에는 사실 우리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3분기에 좀 그 영업이익과 또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예. 4분기에도 전 충분한 이제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현대차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같이 좀 맞물리면서 현대차의 북미 판매량도 같이 좀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지금 미국 북미 지역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판매량이 좀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이슈는 주가에는 저는 충분히 그래요? 반영됐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4분기에 결국 이제 확실한 실적으로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의 어떤 반등이 연말에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기 부품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철폐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우주 항공 관련된 네. 또 항공기 부품 기업들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좀 이제 관련해서 그 15% 관세는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돼 있던 부분이라서 오늘 그 이슈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에는 차는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프리에서 0.3% 정도 좀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네. 있다는 점이 이미 우리가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어느 정도 그 이슈는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주가에는 오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현대차 들고 계시는 분들 본장 한번 기대해 보시죠. 왜냐하면 프리에는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장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참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개인들도 좋아하시고 신용도 아마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간밤에 이 뉴스케일 파워죠. SMR 또 오클로 원전주들이 거의 급락 폭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원전주만이 아니라 뭐 태양광도 싹 무너졌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산화물 네. 전지도 다 무너졌었고. 영면 매니저, 지금 우리가 이미 원전 신재생 안 좋은 데다가 최근 이틀간은 또 네. 전력 인프라도 안 좋고 네. 이 왜 이러죠? 이 AI 거품론 함께 영향받는 거 아닌가? 현재 추론은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네. 다행히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프리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네.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또 조정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또 뭐 튀르키예하고도 또 대규모 원전 또 설비에 대한 이제 또 그런 호재들이 좀 있었고 미국이 오늘 이제 성장 섹터 그 중에서도 실적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지금 밸류가 높아져 있는 종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폭락을 스트래티지. 했고요. 네.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이런 이제 SMR 관련된 종목들도 네. 크게 밀렸거든요. 첫 번째 이슈는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급반등을 해버리니까 요 성장 섹터 종목들 쪽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많이 이제 출회가 좀 된 거. 두 번째는 사실상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AI 버블론 우려가 이제 굉장히 조금 컸었잖아요. 이제 그 우려로 인해서 또 TPU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진영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빠지진 않았는데 어제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악재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좀 진행된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원전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비슷한 관점으로 일부 이제 차익 매물들을 조금 소화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는 대규모 원전 설치가 당연히 이제 뭐 당장 뭐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현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해외 쪽은 사실은 뭐 유럽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남아 있거든요. 엔캐리 트라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약간은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전에 대한 트렌드도 이게 이제 불가역적인 이제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오늘 간밤에 다행히 엔비디아가 또 살아났어요. 네.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1%대 반등을 했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사실 오늘은 또 AI 진영, 특히 엔비디아 진영의 종목들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제 HBM 그리고 이제 소부장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제 구조로 종목들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SMR, 뭐 대규모 원전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은 수소 이런 쪽 종목들이 약간은 조정이 좀 진행될 수는 그렇죠. 있겠으나 네. 미국장은 이미 대폭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 시장은 별로 크게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하단은 충분히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 터빈에 대한 이제 이슈들도 있고 내년도부터 또 실적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호재들이 분명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자리가 저는 탄탄하게 지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60일 이평 자리가 네. 추세 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기술적 분석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에너지 원하고 전력 인프라 변압기가 함께 갔었는데 네.
이제 어제 또 최근에 갑자기 전력 인프라, 그 탄탄하던 전력 인프라도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좀 보면 네. 이거 60일선 깨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예. 한 25% 정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고 예. 이게 피크를 찍은 시점이 결국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난 이후였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되고 나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똑같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주 이슈들이 이제 연이어 좀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는 방어가 좀 충분히 좀 다른데. 되고 있기는 한데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똑같아요. 진행이 좀 되고 예. 딱 비슷하게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예. 25%에서 한 30% 정도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결국 이건 또 AI 버블론에 대한 이제 이슈였고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뭐 요 기업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결국 한 2, 3주 전부터 AI 버블론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 고점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1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은 건데 오늘 딱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180달러 정도는 나는 깨지 않고 이제 지지를 하겠다. 요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미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하게 지금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은 저는 매우 좋은 매수 기회다. 원전이나 에너지 쪽은 아직 이제 저점 매수 돼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하단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 발표 전 수준으로 거의 10월 초 수준으로 주가가 이제 회귀된 거나 마찬가지고 AI 버블론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서서히 이제 불식되고 있고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다. 내년은 북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쪽까지 이제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도는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충분히 매수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특히나 반등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아주 좋은 매수 찬스다.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차트 분석을 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입니다. 엔비디아는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되돌렸거든요. 우리도 이제 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자 여기서 되돌리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기대감으로 좀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됐던 특히 AI 수혜 기업들이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냥 탄탄한 어떤 이제 안정과 좀 새로운 좀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오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네. 탑픽 종목은요, 대웅제약이라는 기업을 오늘 예. 탑픽주로 선정해봤는데. 바이오 안에서도 좀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이제 매출액이 128억 원으로 전주 동기 대비해서 거의 58% 이상 이제 급증이 나와주고 있는 특히 혈압 측정기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도 있지만은 올해 4월 달에 런칭했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인 싱크 매출액이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2026년도에 폭발적인 좀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새롭게 좀 시장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AI 순환매에 있어서 최근에 AI 의료기기 또 그리고 수술용 로봇 쪽으로도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 안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병상 관리,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싱크의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는 4월 달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통상 지금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11월 기준에 싱크가 17,800병상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서 10월부터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간 단위로 한 4,000병상이 좀 계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로 본다고 했을 때는 2026년도 기준으로 5만 병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병상 관리 시스템인 싱크의 매출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뜩이나 지금 혈압 측정기, 뭐 카트 BP를 비롯한 혈압 측정기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싱크 매출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네. 결국 대웅제약의 어떤 이제 그 실적의 어떤 컨던 점프가 본격적으로 좀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런 기술력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대웅제약이?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 나와주고 있고 또 예.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한 10억 정도의 매출인데 예.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내년부터 5만 이제 병상?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그러니까요. 네, 싱크. 네, 그래서 네. 결국에 이 부분이 2026년부터의 어떤 매출이 반영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대웅제약이 지금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 좀 묻히긴 했는데 또 이제 비만 1회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해서 기술 개발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마이크로스피어를 접목해서 기존의 어떤 주 1회의 어떤 이제 주사제 방식을 월 1회로 제형 변경 관련된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웅제약이 자체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결국 붙이는 위고비, 그러니까 결국 위고비와 그리고 또 이제 삭센다를 그 성분을 활용한 예.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미세 돌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붙이는 위고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도 결국에 복용의 어떤 편의성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그리고 또 이제 건기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빠르게 선점할 수가 있는데 대웅제약이 지금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임상 1상 또 이제 파일럿 임상을 좀 공개를 했는데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기존 패치형 대비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80%였는데요. 주사제가 이제 100%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로 이제 마이크로 니들 형식으로 붙이는 위고비의 효능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패치제 중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경쟁 업체가 라파스라고 보시면 돼요. 라파스가 대원제약이랑 같이 협력해서 마이크로 니들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1개월 제형 변경, 그 다음엔 경구용 치료제, 건기식,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웅제약이 마이크로 니들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라는 점. 거기다가 지금 대웅제약의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독감이 바이러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4배 이상 급증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WHO에서 다음 연도에 이제 유행할 수 있는 독감을 미리 매년 2월 달에 준비를 하는데 이게 5월 달에 빠르게 지금 독감이 생겼고 예.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독감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 지금 독감 바이러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배 이상 급증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지금 독감이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인 뭐 감기약이라든지 뭐 그 치료제도 있지만 타미플루의 어떤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독감 치료제를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 기존의 어떤 이제 독감 치료제 또 그리고 감기 치료제에 있어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이제 독감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독감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4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치료제 관련된 개발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와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와 그리고 또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안정적인 싱크 또 이제 병상 치료기 관련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내년부터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탑픽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대웅제약이었습니다. 이 대웅제약은 그 브랜드 네임 때문에 네. 약간 좀 우리한테 좀 묵직한 그런 네, 맞습니다.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마이크로 니들 패치 붙이는 비만 치료제도 하고 있고 예. 독감도 하고 있고 더욱 맞습니다. 중요한 건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룹 기업으로 또 거듭나고 있다는 점에서 네.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해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이제 뭐 펩트론을 비롯해서 펩트론도 지금 결국 일리아 릴리와 지금 기술 개발이 10개월 또 연장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제 좀 크게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좀 다른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제 탄탄한 모습, 전일 종가 기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그동안 이제 비만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부각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좀 새롭게 좀 마이크로 니들 또 이제 패치형 치료제 쪽으로도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전일 종가로 일단 매수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만 2천 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만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오늘의 일발로 향했고요. 지금 뭐 게시판을 보면 어제도 실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펩트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펩트론 분석을 해드렸었죠. 근데 프리마켓에서 또 흔들리니까 아마도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조로얄 젤리님이 김영민님 펩트론 어떻게 보시나요? 이말수님도 바이오 진심인 영민 매니저님 펩트론 고경 네. 부탁드립니다. 펩트론 쪽 또 SM227님도 펩트론 얘기가 나왔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펩트론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 대포. 일라이 릴리가 빠르게 같이 심사하고 함께 하다가 사 드릴 줄 알았는데 네.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펩트론의 투자 전략까지 가보죠. 이제 소위 말해서 펩트론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펩트론 시총이 워낙 좀 크게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제 펩트론이 작년 10월 달로 이제 돌아가면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작년 2024년 10월 7일 날 일라이 릴리하고 기술평가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어요. 이 기술평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주사 제형을 장기 약물 플랫폼, 그러니까 1개월 제형으로 네. 이제 인체에 이제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인비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체에 이제 적용하는 실험을 해서 이게 이제 유효성이 입증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겠다. 그게 이제 10월 7일 날 작년에 이제 체결이 좀 됐고 사실상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제 공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최대 뭐 한 1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다라고 이제 작년 그렇죠. 10월 달에 네. 공시가 지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14개월을 기계적으로 날짜를 따지면 올해 이제 12월 7일이 되는 거니까 12월 7일 전에는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하든지 혹은 최종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든지 그걸 노린 거죠. 셋 중에 하나가 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약간 좀 아쉽게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펩트론이 주주 서한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최종적인 라이센스 아웃 이제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파이프라인이 이제 조금 확장을 해서 추가적인 이제 또 공동 연구 개발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정정 공시가 나온 건 최대 이제 14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10달이 더 이제 어찌 보면 계약이 이제 연장된 거나 마찬가지. 근데 애초에 이게 10달이 연장된 거 이것도 저는 일라이 릴리가 이제 이런 의도를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최초의 네. 계약은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일라이 릴리가 반환을 하거나 혹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때까지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한을 어쨌든 처음에 이제 14개월로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 놓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그 주주 서한이 나오고 나서 아, 기술 이전은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또 의외로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어제 이제 이 정정 공시가 나오고 나서 야, 10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약간 요런 이제 주주들의 이제 좀 불만이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 이제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펩트론도 제가 한 2주 전에 주가가 이제 40만 원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타이밍을 고려를 해보심직하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지만 또 안 됐을 경우에 주가가 이런 식의 이제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한 30%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뭐 다행이고요.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제가 이제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립자 이제 구현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대포 이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은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카무루스라든지 어센디스 파마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이제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약이 연장된 건 좀 아쉽지만 어찌 보면 이제 일라이 릴리가 파이프라인 추후에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1개월 제한을 꼭 비만 쪽에만 쓸 건 아니거든요. 뇌신경계 질환 쪽에서도 이제 접목이 될 수 있고 메시 쪽에서 접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다. 계약이 연장되는 단계에서 오히려 적응증이 확장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펩트론은 한 26만 원 정도 수준이 하단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122평 조정이 들어오면은 요 자리가 반드시 좀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6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가격이 오면 제가 이 시간에 또 공략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단 만약에 좀 더 밀린다라고 하면 26만 원 정도 내외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펩트론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일라일리와의 협력 관계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진행이 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그냥 케어젠도 같이 조금 빠르게 좀 말씀드릴까요? 어제 또 케어젠도 펩트론하고 같이 좀 흔들흔들 했었는데 케어젠은 이제 CGP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어젠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는 건 코글루타이드 때문이지 이 환방 변성 치료제에 대한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닌데 어제 제가 이거 완전히 저는 잘못된 뉴스라고 보는데 거래소에서 뭐 공시를 반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임상을 하고 나면 임상 최종 보고서 이제 CSR이라고 하는 걸 수령을 해야 돼요.
그 수령이 늦어져서 CSR을 한 달 안에 이제 받게 될 거니까 그걸 받고 나면 다시 공시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마치 이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무너진 것처럼. 거래소에서 공시를 반려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전혀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네. CSR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회사에서 어제 공개를 했어요. 뭐 몇몇 가지 일정이 좀 지연됨과 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CSR 수령이 이제 지연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CSR을 수령하면 다시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이제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할 거다. 이미 데이터 공개된 탑라인을 보시면 상당 부분의 유효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어제 케어젠 주가 급락한 건 좀 과도하게 이제 하락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볼게요. 왜냐면 네. 케어젠 지금 또 밀리거든요. 프리마켓에서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네. 케어젠은 사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건 이 코글루타이드 임상과 관련된 새로운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가 좀 된 거거든요. 정상 체중 범위 BMI 22에서 26 안에 들어가는 정상 체중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들. 요것도 이제 우리가 비만 환자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주 임상을 했더니 체중 감량 효과가 8%, 체지방 감량 효과가 무려 16%가 나왔어요. 그 임상 데이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이제 그 CGP5 요 황반변성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케어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고점 대비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케어제는 저는 7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밀리면 요것도 또 7만 매수 원 기회일 초반. 수 있다. 그래서 7만 원 초반, 7만 한 1, 2천 원 정도를 하단으로 잡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자리 깨지지 않으면 뭐 그냥 홀딩 하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제 신규 조건을 노리시는 분들은 7만 2천 원 정도 가격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프리마켓에서 두 종목 하락하고 있는 것들 분석해 봤습니다. 펩트론이 한 10%대 급락이고요. 케어제는 6%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개월은 더 기다려야죠. 예, 네. 스마트 대포 같고 일라이릴리와 조금 더 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26만 원대를 받고요. 케어제는 실은 이게 건기식, 비만 건기식으로 간 거지 이 눈약, 네, 이 황반변성 눈약 치료제. 황반변성 네. 치료제 때문에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7만 6천 원대까지 밀렸지만 한 7만 1천 원대까지에서는 신규 접근을 좀 네. 해보자. 두 종목의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 라인들 놓고 보면 HL만도 뭐 여전히 올라와 있고 SPG가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탄력성이 좋습니다. 5.7%, 5.8%대 가고 있거든요. 준호 매니저 HL만도 잡혀 있으니까 네. HL만도도 짧게 한번 리뷰를 해주고 로봇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어제 오르는 건 올랐지만 맞습니다. 또 빠지는 건 빠지니까 네. 옥석 가리기 국면이 왔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HL만도부터 가보죠. 많이 올랐거든요. 목표가 달성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보내줄까요? 아니면 뭐 HL만도랑 지금 SPG 그리고 하이젠 RNM 지금 이제 특히나 액추에이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네, 로봇 섹터의 삼대장.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SPG가 한 5, 6% 정도 프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니 이제 HL만도까지도 그 영향을 또 좀 가죠.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어제는 특히 현대향 로봇 기업들이 정말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됐었고 현대차 계열사의 모든 전 라인업에 자동화를 도입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사의 어떤 이제 매출의 거의 20% 이상을 로봇으로 달성하겠다라고 정의선 회장의 어떤 발표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금 이제 스팟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서 기대감으로 한 20% 정도 상승이 나졌다가 윗골을 달긴 했지만 이 특히나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안정적인 상승, 특히 현대차 계열사 내에서도 현대 모비스도 액추에이터 사업을 하지만 결국 HL만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다라고 하지만 그 기업이 어딘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HL만도가 향후에도 현대차를 비롯한 또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과도 결국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보틱스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HL만도가 이제 새로운 지금 액추에이터 탑픽 종목으로 네. 좀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한 3, 4% 정도 네.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너무나 탄탄한 모습이고요. 특히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제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전자식 서스펜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차의 핵심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결국 이제 HL만도의 현대차의 상승과 그리고 오늘 또 이제 1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15% 현대차. 관세가 그 부분도 결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멘텀, 현대차의 로보틱스의 어떤 대전환과 그리고 15%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11월부터 소급 적용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HM안도가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이미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HM안도 보유자. 같은 경우는 보유자 영역에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HM안도가 좀 조정이 나오면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분할로 이제 3분할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 뭐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갭 뜬 거에 많이 되고 나서 전일 종가 부근에서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가 53,300원, 51,200원 부근대였는데요. 51,000원 미만에서는 언제든지 1차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HM안도와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클로봇이 어제는 이제 오전장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로봇 섹터의 상승을 좀 견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만 19.98% 거의 한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놔뒀다가 윗골을 달긴 했지만 이 직전 고점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나사 선물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 클로봇과 시메스 같은 지능형 솔루션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45,000원 목표가는 달성했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또 재매수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이미 목표가를 돌파했고 어제 큰 시세가 분출됐었지만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능형 솔루션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은 클로봇과 시메스 이 두 기업이다 보니 그냥 로봇, 특히 휴머노id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놓치신 분들은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클로봇 윗꼬리 또 로봇들 윗꼬리를 속속 달면서 우려가 컸지만 네. 준호 매니저는 오히려 네, 어제의 맞습니다. 특수성 때문이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는 또 맞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지금 프리마켓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역시 디자인 하우스들 에이직 반도체입니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 시놉시스라는 이 반도체 설계 회사한테 거의 20억 달러죠. 예, 이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뭐 7대 주주가 됐습니다. 설계까지 가면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영민 매니저 지금 리뷰로 AD 테크놀로지가 잡혀 있거든요. 또 가면서 지금 프리마켓 쪽에서는 에이직 랜드, 또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들 나름 괜찮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 반도체들의 미래까지 볼까요? 간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승했던 이제 특징주들을 보면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살아났고 180달러 이제 회복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하게 V자 반등이 들어왔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못 올랐으니까 상승의 가능성에 이제 좀 무게를 좀 두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좀 미국 시장에 또 이슈였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제 시놉시스를 인수를 한 건 아니고 지분 투자를 했어요. 20억 달러.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한 3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놉시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이제 팹리스 설계 기업이잖아요. 이 설계 전문 기업에 엔비디아가 이제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역시 이것도 에이직 반도체 이슈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선견지명으로 TPU 이슈가 이제 부각됐을 때 제가 그냥 탑픽 종목으로 딱 하나 이 AD 테크놀로지를 이 시간에 이제 공략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AD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주가가 장중에 한 15% 정도 이제 급등을 했고 어제도 주가가 장중에 거의 12%, 13% 가까이 급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부각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딱 지금 TPU 이슈가 부각됐을 때 NDR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이틀 동안에 거의 100만 주 가까이를 지금 외국인들이 싹 쓸어 담고 있거든요. 거꾸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뭐 27,000원, 8,000원 요 구간에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물 소화가 완전히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가 좀 돼버려서 다시 한번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NDR에 이제 나왔던 후문을 보면 왜 굳이 AD 테크놀로지가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이제 판단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나노 공정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TSMC 외에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고객사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좀 시작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얘기, 애플칩 수주,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칩 수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는 그야말로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그리고 삼성이 또 구글 내 이제 구글이죠. 점유율 네. 60%잖아요. 네. TPU 내 이제 HBM 점유율 60%니까 그 TPU하고도 또 AD 테크놀로지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로 주가가 이제 올라선 거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매물 소화와 추세적인 이제 상승이 조금 시작됐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조금 상향을 좀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이직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 TPU와 함께 영민 매니저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물론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 쓰겠지만 네.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고 뭐 노트북에 들어가고 카메라에 들어가고 자전거에 들어가고 하나하나 다 설계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AI 시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에이직의 설계 또 이런 칩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저희가 이제 K뷰티 이야기를 늘 하면서 리쥬란을 한번 우리가 누군가 셋 중에 한 명은 이거 시술을 받고 와야 된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를 그걸 봐야 된다라고 느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파마 리서치에 대한 질문도 많고요. 주가가 너무 빠졌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리쥬란의 시대가 이제 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 스킨 부스터의 왕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리쥬 피부과를 저도 한번 갔었었는데 아, 리쥬란을 안 리쥬란 맞고 받으러? 주베르룩을 맞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리쥬란 말고 지금 국내 경쟁 제품들이 네. 정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결국 이제 파마 리서치의 이제 디레이팅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리쥬란 대신 부분들. 다른 주베룩. 거를 오히려 네, 주베룩을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네. 그래서 그걸 더 추천해주고 그걸 맞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파마 리서치의 지금 이제 독점적인 또 이제 위치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었고 예. 11월 이제 수출 발표에서 결국 이제 파마 리서치의 어떤 이제 수출 성과를 기대했었었는데 기대치에 좀 하했던 부분들. 그게 어제 결정체죠. 네, 그것도 네. 결정타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국내 또 그리고 이제 해외의 어떤 이제 경쟁 제품들이 물밀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주가 하락 요인 중에 핵심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파마 리서치는 뭐 이제 실적으로 증명하겠다. 이제 4월달에 4분기 되면은 결국 지금 뭐 파마 리서치의 최근에 어떤 판매량과 이런 것들을 봤을 또 때 외국인은 여전히 리쥬란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쥬란의 어떤 판매 실적을 바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 증명이 돼버리면은 파마 리서치의 주가는 정말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우려와 그리고 이제 수출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또 결국 계속 경쟁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계속 추가 하락이 나오잖아. 그만큼 또 파마 리서치도 주가 상승에 올해 내내 좀 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이제 8월 달에 좀 종점을 찍고 나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이제 실적이 이거보다 더 크게 성장하진 않을 거라는 피크 아웃 우려감 때문에 8월 달에 정점을 찍고 다만 또 저때 LNC 바이오 나오고. 맞습니다. 네. LNC 바이오 나오고 또 그리고 제가 맞은 주베룩도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8월에 정점을 찍고 계속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이번에 또 11월 달에 수출이 또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게 결정타로 어제 좀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다만 그냥 정말 파마 리서치의 말대로 4분기에 실적으로. 이제 매출 실적이 확인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확실한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 네. 진짜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좀 발로 뛰어야 네. 되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를 직접 가서 또 리쥬란의 실태까지 또 네, 파악해 온 준호 매니저. 4분기 실적까지 좀 기다려보자. 네, 이 신규 진입할 맞습니다. 분들은 또 파마 리서치 점검해봤고요.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장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은 이제 소부장 종목, 어제 이제 ABL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소부장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PSK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1월 달에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 AS 차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한 38,000원 정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손절 가득 깨겨 내려가고, 이제 손실을 조금 이제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AS 차원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제 이제 일본 쪽 이슈, 특히 오후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동진 세미캠. 세미캠, 솔브레인, 그리고 소형주 중에서는 경인양행,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게 2차 전지 소재 이슈로 간 게 아니라요. PR 이슈 때문에 간 거예요. 어저께 이제 일본이
중국이 요즘에 뭐 일본을 워낙 때리기를 강하게 하니까 일본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또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중국에다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면 되겠네. 이러니까 포토레지스트 생산하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경인양행, 캠트로스 이런 기업들이 어제 이제 장 후반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소개드린 PSK가 그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되고 나면 그걸 이제 걷어내는 PR 스트립, 이제 세정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이제 뭐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어서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 또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특히 PSK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요즘에 또 인텔도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국의 이제 CXMT가 이제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수출이 막히면 PSK도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세공정, 그러니까 선단공정이 우리가 지금 3나노, 2나노 뭐 이렇게 선단공정 계속 회로의 선폭 자체가 계속 좁아진다는 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나서 그걸 걷어내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미세화된 이제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PR 스트립 장비들의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독점하고 있는 식각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벨 에처 이런 것들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 사실 주가가 이렇게 쭉 밀려버린 건 역시 또 실적 이슈였어요. 3분기 때 이제 뭐 9월, 10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막상 3분기 실적 발표해 보니까 약간은 기대치에 좀 못 미쳤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 정도 이제 컨센 대비 하회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이제 한 1,041억 원에 영업이익이 234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한 250억 원 넘을 걸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강하게 조금 이제 밀려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12월이잖아요. 내년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매출 전망이 어떨 것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이제 P4 공장에 대한 수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M15X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아마 또 PSK 이제 장비들이 대량으로 이제 입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간밤에 이슈가 있었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오늘 좋았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HBM 전용 공장 투자하는데 1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한미반도체 당장 떠오르잖아요. 당연히 마이크론의 최대 이제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히로시마에도 HBM 공장 들어서면은 TC본도 대규모로 납품하겠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이제 수혜주이면서 또 마이크론이 또 주요 고객사인 PSK도 마찬가지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분기 때는 약간 이제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었지만 내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한 1,100억 원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주가 조정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고 전공정에 지금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PSK 이런 종목들이 나란히 지금 11월 달에 한 20-30%씩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이 기업의 어떤 특정한 어떤 악재가 생겼다라기보다는 9월, 10월 달에 상승한 걸 한번 보세요. 거의 평균적으로 80에서 100%씩 다 급등을 했거든요. 두 달 동안에.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한 20-30% 정도는 약간의 이제 좀 되돌림 조정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뭐 반도체 업황에 다시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이제 메모리 수표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걸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지금 프리에서 조금 뜨고 있는데 제가 가격을 32,000원으로 딱 정해드릴게요. 32,000원 정도의 매수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4만 원 정도를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PSK입니다. PSK 홀딩스가 아니라 PR 스트립. 네. 지금 얘기하는 포토레지스트를 네. 벗겨버린다. 네. 스트립 한다는 거죠. 그 장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포토레지스터 테마이기도 하고 지금 일본이 마이크론 끓이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미반도체 또 PSK 이 팀도 들어갈 수 있다. 이 기대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대웅제약인데 느낌과는 다르게 디지털 헬스케어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